다행히 어제 뭐 지금도 조금 비가 오는 것 같긴 하던데 다행히 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산불이 다행히 진화가 됐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바짝 마르기 때문에 산불이 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목기운들이 어쨌거나 봄에 이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수생목하는 수기운을 응축하고 있어야지 겨울을 버텨냅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나이테나 이런 걸 보시면 전부 그게 겨울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길고 짧고 뭐 이렇게 변동은 있지만 나이테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점이 겨울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곰이나 뭐 저기 다람쥐 이런 거 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 혹독한 계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어쨌거나 자연은 약자도태라는 생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살아남았을 때 그 다음 해에 내가 더 번영하고 더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응축하는데 그 응축하는 에너지 자체가 다 수기운이에요, 수기운. 그래서 겨울이 춥기도 하고 뭐 눈이 온다고 하는 것도 눈도 이제 비가 이제 얼면 눈이긴 한데 걔는 이렇게 수기운으로 바로바로 땡겨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쁜 쓰레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가 이게 흐르지도 않고 눈은 안 흐르잖아요. 이게 물의 원래 속성은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데로 흘러서 거기에 모이고 정화하고 이게 기능인데 눈은 그 기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쌓이기만 하잖아요. 쌓이기만 하고 뭐 약간 녹으면 막 질척질척하고 막 이런 거라서 그런 이제 차가운 수기운들을 응축해서 버틴 다음에 결국은 이제 목기운으로서 이제 뿜어 올려서 나무도 자라고 잎도 나고 꽃도 피우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수기운이 안쪽에 응축돼 있다 보니까 겉은 어떻게 했어요? 바짝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바짝바짝. 안쪽에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 조금 버티고 있는 거니까 나무 껍질이 됐든 풀이 됐든 뭐 뿌리가 됐든 땅이 됐든 다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조그마한 불이 댕겨지면 또 목기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황사나 이런 것도 다 봄에 만들어지는 이유가 생기는 이유가 편서풍대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게 다 목계절 그러니까 봄에 한절기 뭐 이럴 때 많이 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수기운이 응축돼 있고 겉은 바싹 말라 있고 불기운 조금 땡기면 그냥 바람 부니까 확 다 타올라서 그냥 태워버리는 그런 사태가 이번에 벌어져서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다들 힘들고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계속 벌어지냐.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올해 을사년, 내년 병오년, 다음에 정미년 3년이 을목인 우리나라의 고통의 해가 될 거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재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제도 등등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봄에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화전민이라고 하죠. 그죠? 쥐불놀이 같은 거 해가지고 남아있던 잡초나 이런 거를 태워서 태우면 이제 재가 되잖아요. 재는 이제 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또 지력을 올리는 방식을 쓰는데 이번에는 뭐 화전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 불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온 국토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SNS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산림청에서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렇다는 둥, 뭐 태양광 패널을 깔아놨더니 뭐 전기 때문에 뭐 배터리에 불이 났다는 둥, 뭐 온갖 얘기들을 다 해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 뭐 그걸 찾아야지 이제 다음에 안 벌어지게 하니까 그걸 찾는 건 좋은데 요즘은 너무 이상한 거짓 뉴스에 음모론들이 판을 치니까 정확하게 진짜 뭐가 원인인지를 찾는 것도 대단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조사를 해가지고 사고를 원인 조사하면 그냥 나오는데 지금은 뭐 찾아보면 온갖 설들이 그냥 왜 우주인이 불냈다 그러지 뭐 UFO가 와가지고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하지 뭐 그것도 뭐 그게 음모론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안타까운 분들의 안타까운 사정도 알겠고 뭐 다 알겠는데 제가 참 더 걱정스러운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재민들 집이 다 타고 이제 없으니까 그분들 어디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대다수 학교가 이제
애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시골에. 또는 체육관. 이런 데가 이제 임시숙소 마련해 놓고 이제 대책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뭐 이런 걸 보러 갔는데,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막 경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와서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또 어디 시청 가가지고 이재민 보러 갔더니 불 안 끄고 사진 찍는다고 뭐라고 하는 장면. 왜 사람들이 저럴까를 놓고 생각해 보면, 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자, 자연재해란 거는 누군가의 책임이 없습니다. 자, 지진 났어요. 누가 책임인데요? 지구가 책임이니까 뭐 지구를 뽀갤까요? 아니면 뭐 우주로 이민 가실래요? 자연재해라는 거는 우리가 불과 이제 역사라는 걸 계속 놓고 기록된 걸 놓고 봤을 때 수천 년 동안 계속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폼페이 지진 난 거. 아니, 그 화산 폭발해가지고 걔네 다 묻혔잖아요. 안타깝죠. 힘들죠. 그걸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싶죠. 다 압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다 아는데, 두 가지가 잘못됐는데, 하나는, 자, 예전부터 정부나 기타 등등 그런 공권력이라고 하는, 제가 그 리바이어선이라는 그 책 읽고 나서도 느낀 거지만,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개개인의 역량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데가 불타고 뭐 집이 없어지고 했으면 이거를 복구를 해야 되거나 뭐 그 사람들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 해결을 해줘요? 못하죠. 뭐 그리고 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다 묻혔는데 뭐 거기 다 묻힌 도시에 뭐 누가 있다고,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공권력이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정부입니다. 정부.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그 정부가 그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모아놨던 세금 또는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그걸 복구하고 정리를 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자, 자연재해는 예방이 어려워요. 산불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담배꽁초 안 버리고 뭐 이렇게 좀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쉽지 않아요. 뭐 소방관들이 뭐 고생 안 했습니까? 소방관들도 엄청 고생하고, 헬기 운전하시던 분 뭐 난리 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걸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호소하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방식이 잘못됐죠. 왜? 야당 대표잖아요. 이게 요새 정치 경쟁과 뭐 사회 이런 과목을 요새 안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여당과 야당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발요. 지금 현재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하고 그걸 만들어 놓은 정당의 집단이 여당이고요. 그 반대되는 집단이 야당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나 뭔가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정부예요, 정부. 근데 그 정부의 무슨 관계자가 와서, 또는 그 정부의 이번에 뭐 한덕수 총리 해제됐잖아요. 그럼 한덕수 총리 왔을 때 얘기를 해야지 원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부가 움직이죠. 근데 야당 대표 왔다고, 와, 사진 찍으러 왔네, 와, 니가 말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뭐 입법하라고? 그래서 지금 법 만들면 뭐 또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반대하고 거부권하고 막 하겠죠? 그럼 한 1년 지날 텐데? 1년 동안 집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특별 예산이나 뭐 이런 걸 막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야당 대표한테 난리를 치는지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얘기하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누가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욕하고 때리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내가 사정은 모르겠어. 근데 지나가다 그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당연히 욕하고 때리는 놈이 잘못한 걸로 보여요. 왜? 난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어쨌거나 뭔가 필요한 걸 얻어야 되는 이 시점에 욕하고, 억울하죠. 힘들어서. 알겠어요. 근데 제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표현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분노하지 마라는 아닙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4개의 인간의 감정은 기본 감정이라고 저는 뭐 맹자라는 책을 읽을 때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건 당연히 기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이한 것을 보거나 잘못된 것을 보거나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하는 게 당연해요.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난 분노했으니까 난 이제 저 옆 동네 가서 불 지를 거야. 이게 분노의 표현 방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괴롭고 힘들어서 너무 마음도 힘들고 뭐 한 거 알겠어요. 그 분노하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이 상황,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고 그걸 수습해야 될 때는 표현 방식을 그렇게 하면 해결이 어렵다.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모든 걸 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줘요? 뭐 돈이 무한대로 있는 미국 같은 데는 됩니다. 찍어내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 보유고도 지금 바닥났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제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서 제발 통계 좀 보세요. 부탁드려요. 환율이랑 외환 보유액 아주 친절하게 그래프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제발 그런 것 좀 보고 대화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만, 가끔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하고 해요. 그러면 너 같은 인간이라 그런 거에 관심 가지지. 나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넷플릭스 폭삭 속았수다 뭐 이런 거 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거기 들어가서 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또 내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을 때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왜? 옛날에는 언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좀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당되는, 내가 좀 뭔가 봤을 때 공감이 가고 그러한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주는 뭐 신문이라든가 또는 일간지 등등의 자료를 가지고 봤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왜곡돼서 자기들의 논조로만 써요. 자,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저도 옛날에 이제 뭐 대학교 갔을 때 신문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저 논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두 개의 신문을 읽었어요. 하나는 조선일보, 하나는 한겨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논평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장, 항상 그 앞장에 보면 그 칼럼을 쓰는 논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반대로 딱 나와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 찬반 양론에 대해서 제가 다 읽어보고 그걸 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판단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논술을 쓰는 거예요. 자, 논술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생각을 정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쓰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논술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연습을 했죠. 근데 지금은 저도 뭐 신문 많이 보죠. 왜? 뭐 자료 봐야 되니까. 뭐 전 종이신문은 잘 안 봅니다만 뭐 일간지에 있는 나오는 여러 기사들은 항상 검색을 많이 해봐요. 각 언론 매체별로. 보통 제가 쓰는 방식을 좀 팁으로 알려드리면, 저는 일단 YTN을 먼저 검색을 해요. 거기가 이제 연합뉴스라고 다 모든 뉴스 짬뽕해서 다 모아놓는 데라서, 거기는 뭐 논평이나 뭐 이런 거는 별 좋지는 않고 그냥 뉴스가 바로바로 다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보고요. 거기에 그러면 그 YTN 뉴스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면 그걸 이제 먼저 메인으로 낸 데라든가 제일 먼저 낸 언론사들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선별해서 내가 체크해서 보는 것 자체도 요즘 상황에서는 어렵다. 왜?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을사년이 이제 시작됐다. 왜 봄은 아직도 이렇게 오지 않고 오늘도 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춥고, 이제 그 다음 주면 식목일인데 나무는 다 타 죽고 지금 뭐 이거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계속될까? 제가 명확하게 뭐 사주 보는 사람이니까 뭐 저보고 맨날 미래를 맞춰봐라, 네가 뭐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예언, 명확한 예언. 자, 곧 더워집니다. 2달 뒤에 여러분들이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뭐 2달 뒤에도 뭐 이렇게 눈 오고 뭐 이렇게 추울까요? 아니에요. 더워집니다. 이제 에어컨을 찾을 날이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변합니다. 세상은 변한다. 이것만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속도로 변하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 찍을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권선징악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세상에. 아니에요.
역사책을 보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권선징악은 항상 이루어져요. 근데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못 보냐? 내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살기가 어려워요. 어떤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0년, 300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세력들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도 낳고 책도 쓰고 기록도 하고 막 서로 이제 가르쳐줘서 막 이렇게 전승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또 끝까지 뭘 이뤄내야 되니까. 그게 유전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산불 나서 힘드신 분들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필 날씨도 추우니까 얼마나 집도 없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언론에서 보여주는 방식 또는 그분들이 대처하는 방식 등등을 보고 아, 이거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래서 또 이거 올라가고 나면 또 제 밑에 댓글에서 열심히 싸우시겠지. 네가 맞네, 제가 맞네, 뭐 싸우시겠지. 제발 구독, 좋아요, 댓글 좀 하시고 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